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고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고위원 5분이 사퇴를 했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아직까지 당대표에게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당헌 당규 해석은 지금 이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당대표의 그런 거취를 보고 그 규정 해석을 해도 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이게 혼선을 빚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박민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 당규상의 해석은 조금 미뤄두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당헌 당규가 22년 그 이준석 전 대표 거리 당시에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 4인 사퇴 시에는 자동으로 당대표직을 상실하는 것이 유권 해석을 거치지 않더라도 현재 저희 공유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을 좀 통합의 기조로 이끌어야 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퇴를 월요일 날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퇴는 왜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사퇴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탄핵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인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저런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탄핵 이외에 뭔가 방법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 자치단장들이 다들 이 탄핵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탄핵을 반대했던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탄핵을 하지 않고 대통령 자진하야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의 계엄령이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갈 건지 저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대표로 있을 때는 계엄을 반대한 정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쫓아낸 건데 쫓아내면 그러면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입장으로 스탠스를 유지할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입장인가요? 그럼 그거에 대해 서포트를 할 거라는 입장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체성 혼란을 저는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내일 아마 한동훈 대표는 사퇴 입장을 표명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은 뭔가? 정체성은 뭔가? 대통령 계엄령을 뒷받침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차 교수님께서는 글쎄 뭐 당장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이 내분 상황 자체는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걱정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실하고 이현정 의원께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가장 큰 최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소위 친윤계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탄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제일 먼저 일성을 했던 이야기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맞겠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 사태 수습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런 식의 아마 정치적인 답안을 내겠죠. 내가 정말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이 있지만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면 친윤들이 이 사태까지 몰고 있는 정치적 책임은 다 면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네. 여전히 그 세력들이 집권 여당이라는 식의 정치적인 타이틀을 갖고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자신들이 중심을 잡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간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적 여건이 거기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간극이 결국은 또 다른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는 이럴 때 좀 중도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와서 뭔가 이렇게 수습을 하는 일종의 뭐랄까 주도권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더 큰 하나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첨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방금 이현종 그 논설위원께서 그 한동훈 대표가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이 비상계엄 사태가 도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맥락과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계속해서 갈등 상황을 지속하면서 기존의 검사 조직은 물론 여당 내 국회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까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협소한 내 집단에서 정말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그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그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정권을 압박해왔습니까? 국무위원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 사상 초유의 감행 예산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비롯해서 계속한 압박이 이어지는 와중에 과연 이 행정부를 뒷받침해야 될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 그러기는커녕 야당의 그 특검 주장을 레버리지 삼아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사실 이번 사태를 수습함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국무총리와 투톱 체제 사실상 이 위헌적인 대통령 직무배제 체제를 선언하면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한동훈 대표께 좀 말씀을 전하자면 정치라는 것이 꼭 자기가 잘못해야만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당 대표라면 리더라면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선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거리된 이유는 당원 당규나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요.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진종우 장동혁 최고위원마저 혀를 내두르고 물러날 정도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추후에도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라면 좀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박과 비판은 다르죠. 아니,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당 대표가 비판하는 거를 수용 못한 게 지금 대통령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럼 박민현 대변인은 비상계엄으로 이 해결하는 방식을 동의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네. 당 대표가 당연히 비판하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정책 책임이라는 것은 그동안 당을 이끌어왔던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책임을 진 거는 국회에서 책임을 진 거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진 건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그 탄핵소추를 한 거죠.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당하다,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윤들도 똑같은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박성민 한마디 더 하실 게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탄핵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소위 갈지자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당정이 함께 책임지고 가자는 입장에서 이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 이 시국까지 몰고 온 데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여당이 균형을 잡지 못한 것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나만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를 비롯한 당 중진 그 누구도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비상계엄이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이현정 위원님께서 그거를 지적한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윤 대통령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탄핵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글쎄 이거를 밀어붙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원망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만 탄핵 비상계엄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옳은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 같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